제가 이제 24시간 깨어 있다 보니까 예. 말이 좀 많이 졸리시겠습니다. 아니 졸립다기보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의원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예. 한밤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소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별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 겨울밤의 꿈? 네, 정말 네. 누가 그 얘기를 할 때 농담이냐고 그랬고 예. 그 후배도 자기가 무슨 TV 방송을 보면서 예. 딥페이크 영상을 보는 걸로 좀 착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진짜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켜봤더니 정말 사실이라고 해서 네. 국회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들 이제 놀라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다들 이제 그 국회로 몰려오셨고 190명 재석 의원의 190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안이 이제 가결이 됐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해제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의총 진행 중인데 예. 대체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떤 입장과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초기 진술을 좀 듣고 있고 나중에 계속 이어질 텐데 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스로 물러날 리가 없다 보니까 탄핵 얘기로 네. 많이 네. 탄핵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될 것 같고 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아마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탄핵을 한다면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됩니까? 오늘 바로 한다고 보기는 제가 이제 정치 경험이 네. 많지는 않은 네. 사람이긴 한데 탄핵 안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무작정 냈다가 기각되는 상황이 네. 생기면 안 되는 것이니까 네. 국힘 의원님들 네. 또 어느 정도 또 설득하는 절차나 네. 그분들의 또 입장 같은 것들도 좀 확인을 하고 네. 이러려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만 또 하고 말 것이냐, 네. 거기를 보좌하거나 주도했던 네. 국무위원이나 예. 또 책임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런 또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즉각적으로 결론이 나오기는 예.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급진전 되는 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혹여라도 또 2차, 3차 국회를 향한 또 이런 침탈 의도. 왜냐하면 해머로 깨고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 또 그리고 얼마든지 또 추가로도 가능하다는 이제 예상들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21세기에 국회에 해머로 유리를 깨고 난이 버는 사태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정말 형법상 내란죄에서 얘기하는 폭동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만한 네. 그런 처신들을 했는데 아마 또 믿다가 당할 수는 있겠지만 설마 또 그럴 리가 있을까 네. 싶긴 합니다. 예. 아마 도체 치는 사람들끼리 폭탄주 마시다가 나오는 의견인지 아니면 심사숙고한 법률가들의 검토라도 거친 예. 내용이었는지 예. 이거 도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는데 요건도 안 되고 절차도 이상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게 어떻게 해서 저런 결정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좀 엉뚱하다. 무슨 장난스럽다. 네. 저런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네. 국정을 맡겨도 되나 이런 참 이상스러운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90명 가운데 17명 정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참석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분위기면 전체적으로 다 오면 탄핵안도 가결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닐까요? 그분들이 이것은 너무도 명백 부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 양심을 가지고 와서 소신껏 투표를 해줬지만 네. 또 이제 탄핵까지 찬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분들이 좀 거기에까지 좀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좀 간절한데 네. 입장이 어떨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제 간밤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 범죄 사실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상계엄 절차가 예.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도 못 갖췄고 예.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를 못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법을 위반한 예. 너무도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라 이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형법상의 내란죄도 될 것 같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획책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래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네. 정부와 법원의 그 기능에 제한을 가한다고 돼 있지 국회의 어떤 권능에 대해서는 네. 제한을 가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네. 승인을 하고 뭐 해제를 요구하는 이런 절차를 규정해 놓은 걸 보면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진입을 못하게 막고 네. 또 뭐 국회의장님을 잡으려고 그랬다는 의심이 그렇죠. 드는데 유리를 깨고 들어와서 네. 2층으로 해서 3층까지 복도를 그렇게 왔다 뭐 갔다. 무리지어서 다녔던 거 보면 아무래도 국회의장님의 사회권을 뺏으려고 했던 걸로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정말 폭동인 거죠. 난입이고 폭동인 것인데 형법상의 내란죄가 정하고 있는 구속요건에 딱 맞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형사 범죄로도 처벌받아야 하고 그 범죄가 또 탄핵 사유로도 예. 추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란죄의 수괴는 누굽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본인이 직접 나서서 발표까지 했으니까요. 네. 다만 그 과정을 좀 더 밝혀보면은 네. 거기에 사실상 그 주동했던 세력, 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뭐 누구인지 아무래도 최소한 국방부 장관은 분명히 낀 것 같고 예. 행안부 장관. 예, 행안부 장관은 역할이 어땠는지를 예. 제가 아직 뭐 예. 확인을 못해서 잘 모르겠고요. 예. 겸사령관 같은 경우는 육군참모총장이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을 다녀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미리 사전에 그런 그 미리 아까 미리 예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걸 당연히 거부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겸사령관 못 맞습니다. 네. 절차가 어긋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리 법률 전공자가 아니라도 그 정도 헌법의 규정 정도는 숙지하고 있을 정도의 뭐 지식은 되는 사람일 테니까 거기 역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법무부 감찰관 예.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계엄 관련된 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고 사의를 표명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맞는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예, 이 시대에 그래도 정상적인 예.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힌 공무원이 하나 있었다는 것. 네. 그 하나라도 예. 국민들에게 그래도 박수를 받을 만한 예. 그런 처신인 것 같아서 예. 참 다행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도 여러 가지 사실은 기괴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되신 후에 뭐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긴 했지만 그와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계엄, 뭐 예를 들어서 탄핵이 안 된다고 한다면 또 계엄을 발동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겠죠. 네. 김민석 최고위원이 자꾸 비상계엄 얘기를 할 때 네. 제가 설마 하면서 네. 민주당 의원들도 한 90% 이상은 안 믿었을 겁니다. 네. 아니 설마 하겠냐. 예, 그래서 근데도 너무 소신에 차서 하는 얘기를 네. 하길래 뭔가 근거는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정말 믿기는 어렵다. 네. 라는 생각만 했는데 정말 이런 일이 빚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정도의 정신 상태인 걸 보면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게 분명히 내란 행위다. 이 내란 행위에 그 부당한 명령에 따르게 되면 여러분 군경들도 네. 내란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된다. 예. 그러니까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뭐 저희들이 경고를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 명령을 따를 군인들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상실했고 예. 뭐 도덕성도 상실을 해서 따라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추가 예. 비상계엄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군인들이 움직이지, 예. 국방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도 그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따르면 정말 내란 가담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란죄, 저희 너무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너무 오랜만에 내란죄를 만나가지고, 내란죄를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르면 최고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최고 책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처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예. 뭐 감형하다 보면 징역형으로 좀 내려오는 수도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법정용으로는 충분히 예. 가능하게 예. 규정상 그렇게 돼 있죠. 예. 뭐 즉각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찰한테 네.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예. 촉구하는 예. 입장을 브리핑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네.
경찰이 그럴 용기가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지구청장이 과연 그렇게 나설 예, 예.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뭐 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둘 중에 하나만 좀 의지를 가져도 그게 가능할 텐데 아마 우리 공직자들의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의 특성에 비춰보면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며칠 지켜보다가 수사에 정말 착수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그 탄핵을 의결하면 또 헌재 가서 명백한 구체적인 증거를 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 증거 수집을 위하고 또 처벌을 하기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계엄과 관련된 특검법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을 만드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기존의 그 상설특검법 그걸 이용해서 추진하는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권한이 너무나 방대해서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나 제왕적 권한이어서 상설특검 임명도 그리고 일반 특검 임명도 결국은 대통령이 하는 거라서 누가 이분을 단죄할 수 있는가. 일단은 상설특검으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임명권을 행사 안 하면 자동 임명 조항을 집어넣은 새로운 특검법을 개별 특검법을 제출해서 뭐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요. 뭐 이런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그 군사 독재를 겪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라도.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포고령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오늘 아침 출근들을 하실 텐데요. 이걸 좀 바로 잡아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상적인 대통령 비판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또 내가 대통령 비판했다고 또 쫓겨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50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을 흉내 내려다가 하룻밤에 꿈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저런 세력의 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좀 예상하시고 조금 마음을 편하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움직여줬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마저도 도저히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함께 해주셨는데 더 큰 힘이 됐던 것은 우리 국회 앞으로 모여주셨던 국민들의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저는 바퀴 상황을 못 봤는데 그 국민들의 어떤 응원, 지지가 큰 힘이 됐고 그리고 또 광주 쪽에서도 연락 온 걸 보니까 그 전남도청 자리에 5.18 광장 쪽으로 또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들이 계시는 한 윤석열 정권의 이런 돈키호테 같은 행동은 결코 성공을 못할 테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조금 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내외가 다 감옥에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비리와 중대 범죄와 또 헌정 또 유린 이런 범죄로 인해서 부부가 다 같이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안에 이런 끔찍한 상황이 정리정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혹여라도 대선 국면이 다시 또 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 날 탄핵이 되고 최종 심판을 받은 것이 헌재 결정을 받은 것이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석 달 하루가 걸렸던 것인데 이번에도 고집센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리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에도 역시 그 정도 기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개나리꽃 피기 전까지는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하지 않을까. 그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다들 놀라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6시간째 컴퓨터 앞에서 못 떠나고 있습니다. 저도 밤샜습니다 하시는 시민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런 시민들께 국회의원의 한 분으로서 당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정말 양심과 정의감과 그에 함께 나를 세주시는 뜨거운 열정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화도 됐고 지금 이상한 대통령을 만나도 대한민국이 기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깨어있는 아픈 눈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정상화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까는 전화로 또 이번엔 직접 현장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